안녕하세요, 연희쌤입니다. 2교시 개념 강의 이어서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강의에서는 제곱근의 대소관계와 무리수와 실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교과서 18페이지를 펼치고 설명을 들으면 됩니다. 화면의 그림은 넓이가 5제곱미터인 정사각형 모양의 천 위에 넓이가 3제곱미터인 정사각형 모양의 식탁볼을 올려놓은 것입니다. 각 정사각형의 한 변의 길이를 구해볼까요? 넓이가 5제곱미터인 정사각형의 한 변의 길이는 5의 양의 제곱근에 해당하는 루트 5m입니다. 넓이가 3제곱미터인 정사각형의 한 변의 길이는 3의 양의 제곱근에 해당하는 루트 3m이겠죠? 그렇다면 두 정사각형 모양의 한 변의 길이를 비교하면 당연히 루트 5가 루트 3보다 길겠죠. 따라서 루트 5가 루트 3보다 큽니다. 여기서 근호가 있는 수의 대소관계는 그렇죠. 근호 안에 있는 수를 비교하면 되겠다라고 추측할 수 있습니다. 루트 1, 루트 2, 루트 3, 루트 4, 루트 5 대소관계를 한번 나타내 볼까요? 이렇게 된다고 쉽게 알 수 있겠죠. 그럼 제곱근의 대소관계를 정리해보면 A, B가 모두 양수일 때 A가 B보다 작으면 루트 A가 루트 B보다 작습니다. 또 루트 A가 루트 B보다 작으면 A도 B보다 작게 되겠죠. 그럼 예제 1번을 볼게요. 루트 13과 루트 15의 대소관계를 비교하면 그렇죠. 근호 안에 있는 수를 비교하면 된다고 했죠. 그러니까 루트 15가 더 큽니다. 2번을 볼까요? 2번은 음수네요. 여러분, 음수에서는 절대값이 작은 수가 더 크죠. 그래서 루트 3이 루트 5보다 절대값이 작으니까 마이너스 루트 3이 더 큽니다. 예제 1번처럼 모두 근호가 있는 수의 대소는 비교하기 쉬워요. 그런데 항상 이렇게 나오면 좋겠지만 현실은 그렇지가 않죠. 예제 2번을 한번 볼게요. 예제 2번은 4와 루트 21의 대소관계를 비교해야 합니다. 어떻게 비교할 수 있을까요? 그렇죠. 첫 번째 풀이 방법은 두 수를 모두 근호를 사용해서 나타내 보는 거예요. 그럼 4는 루트 16과 같겠죠. 그러면 루트 16보다 루트 21이 더 크게 됩니다. 두 번째 방법은 루트 21의 값을 어림해 보는 거예요. 루트 21은 어떤 수 사이에 있을까요? 루트 16과 루트 25 사이에 있네요. 그럼 루트 21의 값은 4.땡땡땡땡이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루트 21이 4보다 크다고 대소를 비교할 수도 있습니다. 이번에는 루트 2를 소수로 한번 나타내 볼게요. 루트 2란 제곱해서 2가 되는 수이죠. 정확히 계산하기 어렵기 때문에 어떤 방법을 쓸 거냐면 루트 2가 속하는 범위를 점점점 좁혀 나갈 거예요. 이 계산을 쉽게 하기 위해서 엑셀을 이용했습니다. A와 C에 있는 수를 제곱하여 B와 D에 써놓았어요. 자, 보면 2는 1보다 크고 4보다 작죠. 따라서 루트 2란 1과 2 사이에 있는 수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 2는 1.96보다는 크고 2.25보다는 작기 때문에 루트 2는 루트의 1.96, 즉 루트의 1.4의 제곱과 루트의 2.25, 즉 루트의 1.5의 제곱 사이에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래서 루트 2는 1.4보다 크고 1.5보다는 작습니다. 그럼 루트 2는 1.4 얼마 이렇게 나가겠죠. 그래서 이 방법으로 소수점 아래에 첫째 자리가 4라는 걸 알게 된 거예요. 계속 해볼게요. 2는 1.9881과 2.0164 사이의 값이에요.
따라서 루트 2는 루트의 1.41의 제곱 그리고 루트의 1.42의 제곱 사이에 있는 값이죠. 그래서 루트 2는 1.41보다는 크고 1.42보다는 작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소수점 아래 두 번째 숫자는 1이네요. 다음에 같은 방법으로 통하면 루트 2는 1.414보다는 크고 1.415보다는 작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과정을 반복하면 루트 2를 표현할 수 있겠죠. 앞의 과정을 반복하면 루트 2는 다음과 같은 소수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 엄청 복잡하죠? 왜 이렇게 길게 써야만 할까요? 그렇죠. 소수점 아래의 숫자가 반복되지 않아요. 그렇다면 루트 2는 어떤 소수일까요? 순환소수가 아닌 무한소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분수로 표현할 수가 없죠. 즉, 순환소수가 아닌 무한소수는 유리수가 아닙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유리수가 아닌 수는 우리가 무엇이라고 할까요? 무리수라고 합니다. 무리수의 예는 루트 3, 파이 등이 있습니다. 자, 우리가 지금까지 배운 소수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소수에는 소수점 아래의 숫자가 유한한 유한소수와 무한소수가 있고 무한소수는 순환소수와 순환소수가 아닌 무한소수로 나눌 수 있습니다. 우리 작년에 배웠죠? 유한소수와 순환소수는 모두 분수로 표현이 가능하다. 즉, 이 둘은 유리수입니다. 그리고 오늘 배운 내용, 순환소수가 아닌 무한소수는 무리수죠. 그러면 우리가 여태까지 알고 있던 가장 넓은 수의 체계는 유리수였는데 유리수가 아닌 수가 나왔어요.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렇죠. 수체계를 좀 더 넓혀야겠죠. 그래서 유리수와 무리수를 통틀어서 뭐라고 하냐면 실수라고 합니다. 그러면 실수가 가장 넓은 수체계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린 앞으로 실수 범위에서 사칙 연산을 할 거예요. 지금까지 우리가 배운 수를 정리하면 양의 정수, 즉 자연수, 0, 음의 정수를 정수라고 하고 정수와 정수가 아닌 유리수를 모두 유리수라고 합니다. 그리고 유리수와 무리수를 통틀어 실수라고 하는 거예요. 제곱근을 소수로 나타내려면 아까 루트 2를 계산한 것처럼 항상 이렇게 복잡하게 구해야 할까요? 물론 정확하게 구하려면 계산을 해봐야겠지만 어림한 값은 쉽게 구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제곱근표를 이용하는 방법입니다. 자, 제곱근표란 1.0부터 99.9까지의 수에 대한 양의 제곱근의 값을 반올림하여 소수점 아래 셋째 자리까지 나타낸 표입니다. 한번 같이 구해볼게요. 루트 2.36을 어림한 값을 구해볼 거예요. 그렇다면 왼쪽에서 2.3을 찾고 이 가로줄과 위에서 6을 찾아서 이 세로줄이 만나는 곳의 수를 구하면 됩니다. 그래서 루트 2.36은 어림하면 1.536이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한 번 더 해볼게요. 루트 33.7을 어림한 값을 구해볼 거예요. 그렇다면 왼쪽에서 33을 찾고 이 가로줄과 위에서 7을 찾은 다음에 이 세로줄이 만나는 곳의 수를 구하면 되겠죠. 그래서 루트 33.7을 어림한 값은 5.805가 됩니다. 자, 2교시 개념 강의도 모두 끝이 났습니다. 2교시에 해당하는 교과서 문제는 다음과 같습니다. 그리고 첨부한 형성평가 문제도 꼭 풀어보세요. 1교시에 말한 것처럼 2교시 형성평가 해설 파일도 함께 오후 4시에 공지사항이 탑재됩니다. 오늘 강의 중에서 궁금한 내용이나 모르는 문제 같은 경우에는 반별 Q&A에 언제든지 올려주시면 답변을 하겠습니다. 오늘도 고생 많으셨습니다.